스펠이 왜 발음이 안 될까요? USB 2.0은 좀 에반데. 가성비 가다 익냅니다. 없어 내 시간이.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기획자 용쿤입니다. 늦었죠? 이번에 좀 늦었는데 늦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저번 주 내내 제안서 쓰고 PT하고 수주한 다음에 협상 가고, 협상 또 길어져서 또 다음날 또 가고, 협상 준비하고, 회의 준비하고, 또 제안서 쓰고, 또 PT하고, 제안서 제출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일주일이 그냥 막 없어 내 시간이. 네, 제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회사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사무실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니까 회사에서 저한테 노트북을 하나 사줄 테니 밖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노트북 구매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트북 구매 방법에 대해서 소개도 하면서 제가 회사에서 쓸 노트북을 여러분과 함께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트북을 얘기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은데, 우선은 저는 제 기준에서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라서 정말 진짜 참고만 하시고, 정말 요만큼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도 노트북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아요.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휘리릭. 네, 여러분 우선 노트북을 구매하실 때는 노트북뿐만 아니라 모든 컴퓨터를 구매할 때는 약간 비슷해요. 비슷한 게 봐야 할 게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요. CPU, 메모리, SSD, 그래픽카드, 무게, 인치, 모니터, 이렇게 7가지 항목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CPU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있고 라이젠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모든 노트북을 살 때마다 인텔 CPU만 썼어요. 사실 인텔이 좀 친숙하기도 하고 웬만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인텔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었는데, 요즘에 라이젠 노트북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라이젠도 가성비가 훌륭하다고 들어서 이번에는 제가 라이젠으로 좀 구매를 해볼까 해요. 종류가 있죠. 인텔 같은 경우에는 i3, 5, 7, 9 있고, 라이젠도 3, 5, 7, 9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뒤에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제품이고 고사양의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CPU가 보통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근데 노트북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노트북의 경우에는 여기 뒤에 알파벳이 한 글자에서 두 글자 정도 더 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U는 저전력 CPU, 그리고 H나 HS가 붙은 건 고전력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전력 CPU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에서 15W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고요. 고전력 CPU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에서 35W 정도의 전력을 소비를 해요. 이게 보통 인텔이나 라이젠이나 AMD나 크게 다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해서 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문서 작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U를 구입하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게임을 안 하거나 이런다고 하면 U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제 사실 게임 같은 경우도 U로 돌려도 돼요. 제가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그 에이스 젠북 같은 경우도 10세대 i7인데 U거든요. 그러니까 저전력 CPU인데도 와우 잘 돌아가고, 제가 롤은 안 해서 모르겠고 로아도 잘 돌아가요. 네, 피파도 잘 돌아가고 웬만한 게임들은 다 잘 돌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U랑 H 혹은 HS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CPU를 골랐으면 다음은 램인데요. 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다다익램이라고. 램은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가성비. 이 가성비를 생각해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 영상 작업을 그렇게 헤비한 걸 돌리시지 않는다, 나는 좀 라이트하게 돌린다, 이런 분들은 보통 한 16기가 정도 구매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고요. 게임 하시기에도 요즘에는 16기가 정도가 적당하고, 요즘에 8기가 메모리는 사실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컴퓨터를 잘 모르거나 노트북을 잘 모르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6기가만 구매하셔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다익램이에요.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되시거나 자금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32기가 이런 제품 구매하셔도 되는데, 우선 16기가를 추천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그래픽 카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많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데스크탑을 보는 GTX 뭐 1660, 1650, 뭐 30, 뭐 RTX 3060, RTX 뭐 2060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같은 3060이라고 해서 PC랑 노트북에 들어가는 걸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제가 CPU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전력 소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력에 제한을 걸어놓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CPU가 원래 갖고 있는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에 들어있는 그래픽 카드의 이름이 PC의 그래픽 카드랑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성능을 내는 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뭐 A사의 제품은 3060이 들어가 있고 B사의 제품도 똑같이 RTX 3060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개도 무조건 성능이나 퍼포먼스가 똑같다고 보시기가 좀 힘든 게 이제 TGP라 그래서 이게 뭐였지? 토탈 그래픽 파워인가? 네, 그래서 이제 전력 제한을 좀 걸어놔요. 그래서 어떤 제품은 전력 제한이 뭐 15W, 20W 걸려있는 제품이 있고, 어떤 제품은 뭐 50W, 60W 걸려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를 보실 때는 이 TGP를 보시는 게 좋아요. TGP를 봐야 이 그래픽 카드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겠다, 뭐 세대나 뭐 모델을 떠나서 TGP가 높을수록 좀 좋은 퍼포먼스를 내죠. 물론 동일한 모델이라는 조건 하에 둘 다 3060이라고 한다면 전력 소비가 더 많은 친구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비딩 준비를 하는 게 대부분이기는 한데, 근데 여기에서 뭐 간단한 이미지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제가 배너나 이런 걸 좀 많이 만들거든요. 디자인을 막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간단한 배너 같은 것도 좀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SNS나 뭐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에서 올릴 배너들이나 아니면은 뭐 가볍게 라이트하게 돌릴 수 있는 이미지 작업들이나 영상 작업들의 양이 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장형 그래픽 카드를 들어간 제품들을 고를 거예요. 이따 고를 때 그렇게 고를 거고요. 굳이 문서용이나 사무 용도로 쓰실 분들은 그 내장형 그래픽 카드 들어있는 노트북 사셔도 돼요. 사실 요즘 내장형 그래픽 카드도 되게 가벼운 게임 같은 거는 가능하게 돌립니다. 장난 아니에요. 고퀄의 작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너무 높은 퀄리티의 뭐 3D 게임을 돌리시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면 내장형 그래픽 카드도 상관이 없다. 이게 몇십만 원 돈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봐서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은 이제 SSD 부분, 우리가 SSD라고 표현하는 SSD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SSD 같은 경우는 메모리처럼 그렇게 메모리 같은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노트북이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더 가벼워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용량에 비해서. 여기서 SSD에서 주의할 점이 전송 속도고요. 전송 속도를 보실 게 바로 SATA와 NVMe가 있습니다. 네, SATA는 NVMe보다 조금 느려요. 네, 조금 느리고 NVMe가 빠른 거고 SATA가 느린 거다. 네,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NVMe가 들어간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대부분 NVMe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간 이제 그 다음에 볼 게 무게랑 크기예요. 사실 무게랑 크기를 따로 얘기할까 하다가 무게랑 크기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무게랑 크기를 좀 같이 얘기할게요. 네, 지금 보이시는 요 맥북이 14인치거든요. 제가 이제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크기인데 조금 무겁기는 해요. 네, 조금 무겁기는 해서, 근데 나쁘지는 않아요. 들고 다니기 나쁘지 않아서 저는 16인치로 구매를 할 거예요. 이미지 작업할 때 약간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저는 들고 다니는 용도보다는 크림쉘 모드로 쓰려고 사는 게 좀 커서, 아무래도 지금 사는 제품은 제가 문서 작업이나 영상 작업용으로 자주 쓰는데 이제 외부에서 들고 다니는 용도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6인치 구매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들고 다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부에서 들고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무거우면 안 돼요. 무거우면 들고 다니기 싫어지거든요. 등껍질처럼 가방에 메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2kg가 넘지 않는 제품으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무게가 발열이랑 이런 거랑 관계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이나 이미지 작업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발열이 좀 잡혀야 돼서 뭐 히트 파이프가 좀 크거나 쿨링 시스템이 좀 잘 돼 있는 노트북을 구매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16인치의 무게는 2kg 미만. 물론 2kg 넘어가면 쿨링이 더 잘 되기는 하지만 제가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적정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을 정해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모니터인데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문서 작업할 때는 사실 16대 9 비율보다는 16대 10 비율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니터의 비율은 이제 16대 10 비율로 웬만하면 알아볼 텐데, 없다고 하면 뭐 16대 9 비율로 사야겠죠. 그리고 해상도는 이제 FHD 해상도에서는 픽셀이 약간 보인다? 라는 느낌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4K가 안 되면 QHD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모니터가 담겨있는 노트북을 살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노트북으로 작업을 할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해상도도 있지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색공간이라고 하는 뭐 sRGB 라는 부분이 있고, 색 재현율이라고 하는 DCI P3가 있어요. 색 공간이라고 하는 건 색을 얼마나 풍부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느냐, 그 스펙트럼을 얼마나 풍부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DCI P3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재현을 잘 하느냐, 우리가 실제 두 눈으로 지켜보는 것과 얼마나 유사한 형태로 보여주느냐가 중요한데, 근데 가끔씩 이제 NTSC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NTSC라고 표현되어 있는 노트북은 72% 이상을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네, 보통 56%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56%나 이런 제품들은 색을 이제 표현하는 색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게 명확하게 표현이 안 돼요. 근데 뭐 문서 작업을 하거나 웹서핑하거나 내가 집에서 혼자 유튜브를 보거나 뭐 이런 거 정도에는 상관이 없는데, 저처럼 뭐 배너를 만들어서 어디 게시를 해야 된다거나 영상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72%가 넘어가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sRGB 뭐 96%, 92% 이런 제품이나 DCI P3도 거의 100%에 가까운 제품들로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트북을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노트북 존에 가면 컴퓨저는 제가 원하는 사양으로 노트북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CPU는 저는 인텔 걸 많이 인텔이 왜 발음이 안 될까요? 인텔 걸 많이 써봤으니까 이번엔 라이젠 7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16기가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SD는 제가 지금 HDD를 한 4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 자료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옮길 수가 없어요. 2테라, 3테라 막 섞어가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묶어서 사용을 할 거니까 SSD는 512GB로 설정을 하고요. 운영체제는 뭐 회사 거니까 회사 걸로 쓰면 되고, 화면 크기는 16인치, 그리고 화면에 뭐 기능이나 해상도나 뭐 이런 건 필요 없어서 뭐 이 정도만 한번 볼까요? 뭐 추가 기능이나 이런 건 전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일만 할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싱크북, 아이디어 패드, 오멘, 비보북 프로. 네, 제가 원하는 옵션의 노트북은 컴퓨터에서 이 정도밖에 없나 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싱크북부터 볼까요? 싱크북 이런 걸 잘 보시면 돼요. 화면은 2.5인치고 무게는 1.99kg. 와, 딱 2kg가 안 되네. 마지노선이구나, 마지노선. 그리고 램은 최대가 16기가고, 아까 제가 얘기한 16대 10 비율이죠. 16대 10 비율에 2.5K 400니트 밝기. 400니트면 좀 밝은 편이에요. 밝은 편이고 sRGB 100%를 만족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TGP는 안 나와 있네요. 그리고 포트는 뭐야? HDMI 포트가 없네.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이러면 허브를 들고 다녀야 돼서, 저는 PPT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HDMI 선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넌 아이디어 패드 한번 봅시다. 자, 이 친구도 똑같이 라이젠 7에 이건 슬림이네요. 근데 보통 이렇게 숫자 키가 있으면 왜 이걸 왼쪽으로 쏠라놨는지 모르겠어. 불편하게. 이건 그래픽 카드가 1650이 들어가 있구나. 아까 걔는 3050이었죠. sRGB 100% 만족하고, 얘도 2.5K네요. 16대 10 비율을 가지고 있고, 뭐 최대 클럭은 뭐 이렇대요. 이런데 뭐 얘는 TDP가 따로 써 있는 것 같지는 않고, TGP도 따로 써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이걸 써놔야지. 소비자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권리인데 왜 안 써놓는 거야? 자, 이거 내가 원래는 단자를 안 보려고 그랬는데 단자를 봐야겠어요. 단자를 안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단자를 봅시다. 그래, HDMI 넣어줘야지. 자, 6번이 USB PD 충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렇답니다. 우선 걸리는 거는 4K가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GTX 1650이 들어가 있다는 거. 네, 요거 두 개 말고는 딱히 뭐 걸리는 거는 없네요. 네, 에이수스 비보북입니다. 비보북 프로고요. 전 젠북을 쓰고 있는데 비보북이네요. 우선 사진상으로는 좀 두꺼워 보이는데. 이게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인텔은 실버가 나와 있는데 라이젠은 블랙으로 출시됐다 그랬었어요. 맞아요. 제가 유튜버 분이 하시는 거 봤어. 이거는 시작부터 OLED를 강조하네. 그래, OLED가 들어있구나. 쨍하겠네. 바로 나오네요. 블랙 재현이 좋고 DCI P3는 100% 색 재현율이죠. 색 재현율은 100%래요. 근데 뭐 라이젠의 8코어 16세대도 이건 뭐 다 동일하게 돼 있는 것 같고, 얘는 GTX 300이 들어가 있고요. 4K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답니다. 400니트, 보통 아까 다 400니트였죠. 96W 배터리가 들어있네요. 96W 배터리면 비행기를 들고 탈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W 밑으로만 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됐고, 단자, 맞아. 단자 봐야지, 단자. 이 친구는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했는데 1.95kg이 가벼운 거예요? 전혀 모르겠는데? 자, 단자를 봅시다. USB 2.0을 넣어놨어? 이건 좀 최악인데? USB 2.0을 넣어놨고요. 넣어놨고, HDMI가 있고, 뭐 USB 3.2 이쪽에 있고, 뭐 마이크로 카드 이거 다 들어있는 거 다 좋은데, USB 2.0은 좀 에반데? 쭉 보면 무게도 뭐 적당하고 크기도 적당하고. 네, 우선 레노버보다는 더 마음에 드는 제품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뭐가 남아있다. 오맨이 남아있다. 자, 보겠습니다. 얘는 가방을 주네. 가방이랑 마우스를 준대요. 우리 집에 마우스 많아서 마우스는 필요가 없죠. 오맨 백팩을 주네. 얘는 근데 우선 시작부터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저는 사무용도로 많이 써야 돼서 숫자 패드가 없어요. 숫자 패드가 없으면 저한테는 우선 마이너스. 넌 시작부터 마이너스 점수를 먹고 들어가네요. 얘는 RX 6600이 들어가 있네. RX 6600이면 한 2060 슈퍼 정도 되나요? 그리고 144Hz 고사율. 이거 진짜 게이밍 PC구나. 우선 쭉 볼게요. CPU는 어차피 이건 다 제가 선택한 거니까 RX 6600이 들어가 있고, 그래, 성능은 그렇다 치고, 여기서 완전히 나가리네요. 1080p래요. 그리고 300니트는 솔직히 얘기해서 300니트는 밖에서 보기에는 조금 어두워요. 논글레어인지 글레어인지 패널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둡기는 해요. 그리고 우선 FHD라서 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페이퍼 스펙상으로는 오맨이, 그러니까 노트북 자체가 별로다 이런 건 아닌데 제 워크플로우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오맨은 여기까지만 보고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에이수스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에이수스 제품이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에이수스로 갑니다. 잘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걸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회사에서 쓸 노트북을 구매를 진행을 하면서 그 전에 이제 노트북을 살 때 뭘 좀 보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노트북을 실제 구매하는 과정까지를 좀 보여드렸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거 로그인해서 들어가가지고 노트북 장바구니에 넣고 기한서 쓰고 이래야 되거든요. 과연 회사에서 저한테 이 노트북을 사줄까요? 만약에 회사에서 이 노트북을 사주면 다음 리뷰 영상은 요 비보북 프로 16X가 되겠죠. 하지만 제가 다음 시간에 노트북이 이게 아니라 다른
이상한 거를 리뷰하고 있으면 회사에서 안 사줬거나 배송이 아직 안 왔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안 사주진 않겠죠. 제가 사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먼저 사준다고 이렇게 선뜻 얘기를 해준 건데 설마 안 사주진 않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비보북과 함께 여러분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